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든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축하한다며 환하게 웃었지만 남자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곁에 서 있던 아내도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임신이라는 축복 앞에서 두 사람 모두 기쁨보다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진실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가득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챕터 1 평범한 일상의 균열. 민준과 수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민주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수지는 동네 서점에서 일하며 책을 좋아하는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부터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민준의 어머니는 은근히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낳는 걸 미루더라. 근데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주는 괜찮다며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늘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아이를 원했습니다. 아니,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인터넷으로 배란일을 계산했고 민주는 건강 보조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수진의 얼굴에는 실망이 스쳤고 민주는 그런 아내를 보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회사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같은 시기 수진도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임신이 안 되면 검사를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그저 시기의 문제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회사를 일찍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며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민준의 귀에는 몇 마디만 들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민준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회식이라고 했었지? 많이 늦었어? 수진이 물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수진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역시 민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각자의 비밀을 품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챕터 2 각자의 비밀. 민주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의사가 건넨 서류를 꺼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정자증. 그 단어가 눈에 계속 박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나 건강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민주는 서류를 다시 접어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이를 그토록 원하는 아내에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민주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수진의 얼굴에 실망이 떠오르게 뻔했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민준이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수진도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마주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난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연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좋지 않고 배란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유모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출장 힘들었어?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수진이는? 나도 먹었어. 오늘 서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수지는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웃음 뒤에는 각자의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민준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도 남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는 차마 묻지 못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나간 뒤 혼자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이를 등원시키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도 회사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동료가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쓰라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비밀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챕터 3 기적의 소식.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여전히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증상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니야, 불가능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분명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출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점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3분이 지나고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수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의사는 분명 어렵다고 했는데. 하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민준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준비한 저녁 식사가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차려놨어? 무슨 일 있어? 민준이 물었고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민준은 수진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무슨 나쁜 소식인가 싶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순간 민준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임신. 수진의 입에서 임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병원 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검사기로 해봤는데 양성이 나왔어.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웃어야 하는데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정자증인 자신의 아이라니. 말도 안 됐습니다. 정말, 확실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실룩거렸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임신 6주차였습니다. 의사는 축하한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울먹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초음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것이 정말 내 아이일까? 의심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수진이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쁨이어야 할 소식이 민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는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챕터 4 의심의 그림자. 임신 소식을 알린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기뻐하며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고 친척들도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대학 동기인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재혁은 민준보다 키가 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몇 년 전 사업에 성공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어. 재혁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혁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들어온 재혁은 수진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요. 수진은 웃으며 커피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혁은 사업 이야기를 했고 민주는 회사 생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혁이 문득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 민주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재혁은 자주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근처에 일이 있다며 들렀습니다. 민준이 출근한 시간에도 찾아와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과 재혁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수진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형, 벌써 왔어요? 재혁이 놀란 듯 일어섰습니다. 수진도 웃으며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재혁 씨가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대. 마침 심심했는데 잘 됐어. 민준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재혁은 자신이 없을 때 찾아오는 걸까요? 왜 수진과 둘이서 그렇게 편하게 웃고 있는 걸까요? 재혁이 돌아간 후 민준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재혁이 요즘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응. 근처에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 왜? 싫어.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재혁과 수진, 그리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임신.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수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민준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출근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재혁이 또 찾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주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혼자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실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챕터 5 폭발 직전. 민준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재혁은 여전히 자주 찾아왔고 수지는 그를 자연스럽게 맞이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수진과 재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재혁이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 오늘 일찍 퇴근했네? 나 잠깐이 아니라 매일같이 오는 것 같은데? 민준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재혁 씨는 그냥 뭐? 내가 없을 때마다 찾아오는 게 그냥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형,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민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 아니야? 내 아내한테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민준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혁,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솔직하게 말해봐. 민준이 재혁에게 다가섰습니다. 재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사실은 뭐? 내 아내랑 무슨 사이야?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제발 진정해. 아무 일도 없어. 재혁 씨는 그냥 친구로. 친구가 이렇게 매일 와? 민준은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무정자증이라고. 그런데 내가 임신을 했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혁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수진의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전에 검사받았어. 무정자증이라고 들었어.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너한테 말을 못했어. 미안해서, 창피해서.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나를 의심한 거야? 나를? 수진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내가 왜 자주 온 건지 설명할게. 나도. 하지만 수진이 재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재혁 씨,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우리 둘이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재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민준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챕터 6 서로의 비밀. 수진은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사실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검사 받았어. 당신 몰래.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받았던 검사에서 난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어. 호르몬 수치가 안 좋고 배란에 문제가 있다고. 자연 임신이 어려울 거라고 했어. 근데 당신한테 말 못했어. 당신이 날 떠날까 봐. 실망할까 봐. 수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너도? 민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 비밀을 안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침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의사가 분명 어렵다고 했는데. 임신 소식 들었을 때 나도 너무 놀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아이를 가지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임신이 됐습니다. 당신, 나를 의심했구나. 수진이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너무 혼란스러웠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니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제역이 자꾸 오고, 나도 내가 싫었어. 너를 의심하는 내가.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더 큰 오해를 만들었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침묵했던 2년의 시간. 그 침묵이 만든 오해와 상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먼저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수진도 민준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정말 우리 아이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병원에 다시 가보자. 우리 둘 다 재검사를 받아보는 거야. 뭔가 잘못 진단된 게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혹시 오진이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걸까? 그리고 재혁 씨한테도 사과해야겠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재혁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내일 전화해서 만나야겠어.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한테 비밀 없이 지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하는 거야. 민준도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챕터 7 기적의 진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수진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정확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민준의 차례였습니다. 재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은 수진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정상입니다. 정자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민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럼 2년 전 검사는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2년 전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당시에는 확실히 무정자증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정자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우는 원인이 해소되면 회복되기도 합니다. 민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 상태로는 자연 임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 당시에는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안고 살았던 죄책감과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수진도 울면서 민준을 안았습니다. 이어서 수진의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의사는 수진의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도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고 배란 기능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제가 받았던 난임 진단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니 경미한 수준의 난임 가능성이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미한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부인의 경우 자연 치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두 분 다 회복되신 거예요. 드문 경우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임신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했습니다. 둘 다 회복되었고, 그래서 아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야. 수진이 배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민준도 수진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 자신들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의심해서. 민준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우리 앞으로만 보는 거야.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재혁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재혁아. 내가 미안해. 오해해서. 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재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사실 내가 자주 온 이유가 있어. 나도 3년 전에 불임 문제로 아내와 이혼했거든. 민준과 수진이 놀라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은 쓸쓸하게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떠났지. 그 후로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어. 그러다 우연히 형이 힘들어하는 걸 느꼈어. 뭔가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았거든.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한테 자주 온 건 형한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어서였어. 혹시 나처럼 고민하고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어. 위로해주고 싶었어. 근데 오해를 받았네. 챕터 8 사랑의 의미. 민주는 재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건강검진 받던 날 우연히 같은 병원에 있었어. 그때 형 표정을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어.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것 같았지. 나랑 똑같은 표정이더라고. 재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찾아가려고 했어. 근데 막상 형한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었어. 내 상처를 다시 떠올리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형수님께 먼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거야. 혹시 형이 힘들어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민주는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혁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했구나.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 오히려 고마워.
형네 부부 보면서 나도 위로받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침묵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사랑이더라고. 수진이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재혁 씨,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재혁 씨는 우리한테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재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형수님. 오히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못해서 오해를 만든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재혁은 민준과 수진의 임신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축하해요. 너희들 아기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두 분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니까. 민준은 재혁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도 함께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혁이 돌아간 후 민준과 수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 같았어.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잖아.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진짜였잖아. 상대를 위해 아파할 수 있는 게 사랑이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하자. 약속해. 약속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민준은 매일 아내의 배에 대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재혁도 가끔 찾아와 아기 용품을 사다 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과 수진은 아기 방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수진은 귀여운 인형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이름은 뭘로 할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니까.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의 기적.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수진을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수진도 민준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의심보다 믿음이,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오해를 만들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은 모든 오해를 녹일 수 있었습니다. 아기 방 벽에는 수진이 쓴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의심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민준과 수진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식구가 되는 행복한 미래가.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